시민들의 삶을 따뜻하고 진솔하게 바라보는 민생연구소의 이정미입니다. 네, 시민들이 있는 곳이라면 발빠르게 찾아가는 민생연구소 김진현입니다. 진현 씨, 오늘은 돌발 퀴즈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잘 맞출 수 있죠? 예, 이것은 만드는 데는 5초, 사용하는 데는 5분. 하지만 이것이 분해되는 데는 5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파트너를 너무 무시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네. 정답은 플라스틱이잖아요. 안 그래도 이 현대인들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이 정말 많은데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 쇼핑 또 음식 배달이 늘면서 플라스틱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대로라면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나서 일회용 플라스틱이 만들어낸 또 다른 재난을 겪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민생연구소에서는 전문가분들과 함께 플라스틱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자원순환사회연대 김미화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김희서 그린피스 플라스틱 캠페이너 함께 해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얼마나 많은 쓰레기가 나오고 있는지 일단 제가 직접 다녀와 봤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일회용품 사용이 코로나 크게 사태 늘면서 장기화로 생긴 문제 가운데 하나는 쓰레기가 갈수록 늘고 있다는 겁니다.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의 사용료란이 오는 수도권 쓰레기 2025년 매립지는 단계에 다다랐습니다. 입구에서부터 보이시죠? 냄새가 엄청 많이 났다고 들었어요, 저도. 네. 제가 저기서 엄청난 분리 작업들을 함께 하고 왔거든요. 이게 도대체 이게 얼마나 웬일이야, 웬일이야. 팀장님.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아, 예. 반갑습니다. 아, 예, 예, 예. 악쓰는 생략. 네네네네. 엄청나네요, 이 쓰레기들. 아, 예. 근데 이 엄청난 양은 하루에 그렇습니다. 하루에 이게? 예. 하루 배출량이에요? 네. 송파구? 송파구 하루. 엄청나네요. 하루에 평균 80톤에서 네. 85톤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80톤에서 85톤. 예. 이게 최근에 조금 더 늘어난 건가요? 2019년 대비 네. 20%에서 25% 정도 증가된 양입니다. 80에서 85톤 발생을 한다고 그랬지 않나요? 네. 그런데 저기 들어가서 다시 재선별을 하잖아요. 선별하고 난 다음에 약 한 50톤이 쓰레기로 다시 나옵니다. 나와요. 그러니까 재활용품이 별로 없다라는 저도 거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재활용 선별장에 예. 직원이 지금 54명이 종사를 하고 있는데 파지, 뭐 비닐, 뭐 플라스틱 27가지 종류의 선별을 합니다. 27가지면 굉장히 세부적으로 또 분류가 정신이 되네요. 하나도 없어요. 저렇게 이제 올라가서 사람들이 하나씩 다 꺼내서. 그런데 저기에 재활용되지 않는 그런 쓰레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것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음식물 닿았던 거. 예, 예, 예. 음식물이 이게 다 네. 이대로는 재활용 안 빨갛게 되니까. 묻어있는 심지어는 음식물이 있어요. 아유, 음식물이. 이거. 아유, 음식. 뭐. 병 깨졌어요. 다치시겠다. 저렇게 해서 아우. 다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예. 잘못 밟으면 또 발에 박히고 그러니까. 팀장님, 이런 거 봐요, 이런 거. 파가 있어요, 파. 예, 예, 예. 이런 거는 재활용이 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거. 이것도 안 되고. 안 돼! 이거. 안 돼, 음식물. 이게 일반 쓰레기지, 무슨 재활용 쓰레기야. 에휴. 사실 코로나 이후로 배달 음식이 진짜 많이 급증했잖아요. 그런 게 실제로 세척되지 않고 저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네. 더더욱 재활용이 되기 어려운 것 예. 같아요. 옆에 있는 재활용 쓰레기까지 다 묻혀버리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네. 이번에 그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폐페트병 분리 배출을 위해서 따로 예산약 1억 원을 투입해서 15배씩 다 지급을 했습니다. 네네네. 전용 봉투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이게 아, 예. 송파구에서 예. 그러면은 이제 얘가 이 안에 있으면 얘는 페트병이야.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진짜. 그냥 이렇게만 해줘도 예. 90% 그러게요. 점수를 매긴다면은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렇게 지나가면서 1번이 뭐였더라? 1번? 비닐. 비닐만 이제 싹싹싹 뽑아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고. 비닐 담당이셨군요. 네. 거의 눈이 막 돌아가는. 눈도 빨라야 되고 손도 네. 빨라야 네. 되고. 비닐 안에다가 재활용품을 빼야지. 담기 때문에 저거를 뜯어서 아. 넣어야 되는 어휴, 이게 어떡해. 어미야. 이거 뭐야 도대체. 아이고야. 빠지지도 않냐 왜. 빼내느라 다 지나가고 있네. 예. 여기서 다 못 걸르면 어떡해요? 또 있어요? 서울로? 이거 안 됩니다. 아유, 이거 안 돼.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그건 너무 양호해요. 양호한 거예요? 수백자루 같은 게 속에 가시 같은 게 있어요. 뭐 주사 바늘 같은 거 이런 거 손에 찔리고 그러면은 화상품이 일어나요. 음식물이요. 그죠? 아주 여름에는 썩어서 올라오니까는 장난 아니에요. 냄새에다가. 진짜 배기도 그냥 다 버려져요. 그렇게 되면. 진짜 배기도 그럼요. 버려져요. 아낄 때니까 쓰레기로 가게 된다고. 예.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니 이 재활용 쓰레기만 딱 올라와야지 딱딱 분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봉투를 뜯었더니 안에 뭐 치킨뼈, 김치 국물, 음식 쓰레기 이런 게 안에 재활용 다른 그 쓰레기랑 다 들섞여가지고 예. 그 비닐을 딱 뜯는 순간 그 냄새하고 그 주변에 있는 쓰레기까지 다 이제 더럽히고. 음식물을 재활용품에 섞여서 배출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다른 재활용 가능한 재활용품까지 오염시켜서 재활용률을 떨어뜨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말 한 끗 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야 될 것인지 아닌지. 그리고 사실 종량제 봉투에 담기가 부피가 많아서 좀 아깝다? 예. 이런 생각을 하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우리 사회적인 비용은 더 많이 늘어난다는 거. 그렇습니다. 그런 예, 생각하시면서 비우고 비우고 씻고 씻고 말리고 건조해서 예. 그렇게 앞으로도 저도 열심히 잘 실천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아유.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진행자님. 예, 너무너무 힘들고 저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열악한 어떤 조건과 환경을 견디시면서 또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쓰레기를 낼 때 저분들 한 번만 생각해 주셨으면 그런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말 그대로 정말 재활용 쓰레기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또 문제가 서울시 전체가 아니라 송파구에서 하루 나오는 양이 저 정도구나. 네. 우리가 정말 많이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구나. 저도 다녀오고 나서 진짜 씻고 말리는 거 네. 이거 굉장히 철저하게 음식물 이렇게 주변에 묻지 않고 그리고 안 씻기는 거는 그냥 종량제 봉투에다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김미아 이사장님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온택트 쇼핑 엄청나게 많아지고 또 배달 음식 호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사용량이 이전에 비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성파구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뭐 한 20%, 30% 그랬는데 저는 어제 이제 부천시를 가니까 네. 40%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1년에 약 쌀 한 63kg을 먹는다고 합니다. 네. 식사로. 근데 플라스틱은 130kg을 배출을 한다고 국제적인 네. 통계로 나타나고 있죠. 사실상 굉장히 문제가 크다라고 보고요. 언택트 시대에 더 많이 증가하고 있고 서울 시민들이 한 달에 한 3번 정도 음식을 시켰던 것도 요즘 한 4-5번을 시킨다. 네. 이럴 정도로 배가 증가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군요. 현관문 앞에 쌓인 뭐 택배 박스 아니면 일회용품이 가득 들어있는 뭐 배달 음식이든 비닐봉지 앞에서
죄책감에 밀려올 때가 참 많은데 그럴 때마다 분리수거를 좀 잘하자 이렇게 다짐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분리수거가 된 플라스틱은 얼마나 재활용이 되나요, 이사장님? 우리가 1kg의 이제 쓰레기를 발생시키거든. 그래서 거기 보면 통계는 63%를 재활용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게 음식물 쓰레기 한 20%, 그다음은 43% 중에서 에너지 횟수 23%. 그러면 네. 물질로 재활용할 수 있는 것도 말 그대로 20%밖에 안 돼. 많지가 저만큼 않네요. 나오는데 20%밖에 재활용할 수 없다라는 거죠. 저도 직접 가서 보고 이 재활용률이 너무나 낮아가지고 깜짝 네. 놀랐었거든요. 그나마 재활용 쓰레기들은 소각을 하지만 이 생활 쓰레기들 이것들은 다 땅에다 땅에 묻지 있다. 않습니까? 네. 예, 그런데 수도권의 경우에는 인천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가 5년 후인 2025년에 꽉 찰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5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근데 원래는 훨씬 이제 먼저 매립지를 종료했어야 되는데 종료하지 않고 2025년까지 계속 연기를 해주신 겁니다. 그렇게 많이 이제 양보를 해주신 건데 2025년이 지난다 그러면 서울 시민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대안은 돼요? 없습니다. 대안은 없고요. 그러면 열심히 선별해서 재활용품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선별 시설도 반대, 그다음 소각장도 반대, 매립장도 반대. 우리 주변은 안 된다고 다 반대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는 사람들이 언택트 시대에 이제 사람이 지금 앞으로는 이제 쓰레기 재활용품들이 각 집에서 언택트하는 시대, 이런 시대가 올 거고 그걸로 인해서 전염병이라든가 기타의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심각한 상황이 오기 전까지 빨리 대책을 네. 마련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 재활용 쓰레기도 생활 쓰레기도 문제긴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그나마 수거되지 않고 그냥 버려지는 쓰레기, 그냥 버려지는 플라스틱 이런 게 정말 문제인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문제죠. 네. 이제 작년에 이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면서 네. 의성 쓰레기산이 굉장히 많은 보도가 됐었잖아요. 이제 플라스틱도 많이 있지만 일반 쓰레기도 있는데 이제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화학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침출수라든지 이제 오염 물질들이 사실 많은 땅을 오염시키고 의성 쓰레기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옆에 밭이 있었죠. 이제 그런 경우에서 이제 결국에는 우리 먹거리로 연결되고 거기 있는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제 고통을 받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런 플라스틱들은 사실 제대로 관리돼서 수거돼야지만 하는 부분들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제작진께서 지금 사진 한 장을 띄워주셨는데 저게 뭘 것 같으세요? 저게 뭐예요? 플라스틱 쓰레기들 사진인가? 여기 라이터도 라이터도 있는 것 같고 병뚜껑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저기 바닷가까지 깃털 같은 게 어머. 배 아니에요? 새 배? 네, 새 배 아니에요. 말도 안 돼. 너무 끔찍하다 진짜. 그러니까 저 새가 먹은 플라스틱 쓰레기들인 거죠? 네, 맞습니다. 저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사진이 사실 굉장히 많이 회자되기도 했었는데 태평양 섬에서 서식하고 있는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새의 새끼예요. 네. 어미새가 실제로 플라스틱이 그 근처에 있는 플라스틱들을 먹이인 줄 알고 아이에게 계속 먹인 줬어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먹이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주는데 플라스틱은 아시다시피 영양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래서 결국에는 아기 새가 이걸 소화시키지 못하고 또 배출도 제대로 되지 못하고 해서 기아 상태로 죽은 거죠. 그러니까 되게 안타까운 게 플라스틱을 섭취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배출된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이제 뱃속에 꽉 차다 보니까 정말 저렇게 어린 아기 새들이 결국엔 굶어 죽는 네. 형국이 뭘 먹을 보여지고 수도 없고 쓰레기들이 저렇게 몸속 해서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고. 저렇게 플라스틱을 먹다니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저거는 어머. 거북이 거북이 콧구멍에서 이 영상은 정말 아니야 나 못 보겠어. 저기 왜 저기에 저- 들어간 거야? 플라스틱 빨대잖아요. 어머 피나 어떡해. 아이고, 거북이가 아프겠다. 지금 고통스러워하는 표정이. 아이고야. 그게 왜 빨대를 많은 국가에서 금지한 이유 중에 아이고야. 하나이죠. 맞아요. 요즘에는 그래서인지 이제 커피 전문점에 가도 플라스틱 빨대보다는 종이 빨대를 좀 사용하는 게 저런 문제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마셔요. 빨대 굳이 꽂지 그러니까 말고. 네네. 요즘에는 또 그런 문화로 바뀌어가는 것 같기도 네. 하더라고요. 저건 또 뭐예요? 저건. 쓰레기 완전 섬인데요, 섬. GPGP라고 하는 쓰레기 섬이에요. 그래서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저기에 모여 있는데 바다 한 가운데. 네, 바다 한가운데.
이게 크기가 250만 평방미터라고 하는데 가늠이 안 되시죠? 네. 한반도, 그러니까 지금 남한의 16배 정도 되는 크기로 저 섬이? 이렇게 쓰레기가 저런 쓰레기 모여 섬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쓰레기가 많이 모여 있지만 저 중에 한 80% 정도는 플라스틱. 근데 저게 어떻게 지금 되어 저렇게 한 있습니다. 곳에 모여들게 됐어요? 이게 이제 해류의 방향으로 해서 그 해류가 모이는 하나로 곳이구나. 모이는 그 지점에서 이제 저렇게 많은 쓰레기가 모여져 있는 상황이고, 정말 저걸 보면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 편리함의 대명사잖아요. 또 네. 기적의 물질이라고 한때는 칭송받던 이 플라스틱이 이제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물질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해봤습니다. 어느 일인가고 뒷모습만 봐도 딱이네. 민생연구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김진현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얼마나 많은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는지 플라스틱 가계부라는 걸 작성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먼저 저희 집에 얼마나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가 있는지 둘러볼게요. 먼저 냉장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열어볼까요? 위에서부터 쭉 살펴오면 자취생들의 필수템, 일회용 밥이 담긴 용기가 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네요. 탄산음료 대신에 자주 마시는 탄산수인데 또 샐러드 드레싱, 또 물도. 또 1인 가구는 큰 물병을 안 산다고. 다 작은 물병을 맞아요. 쓴다고. 500ml 그냥 네. 넣어놓고. 요즘은 330ml도 먹어. 네, 그럼 다음은 욕실을 한번 살펴볼게요. 진짜 아낌없이 다 보여주는 방송 민생연구소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사용하는 손세정제인데요. 플라스틱으로 된 용기에 담겨져 있고 폼클렌저도 면도 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샴푸도 욕실에서 사용하는 모든 제품들이 다 플라스틱으로 된 용기에 담겨 있더라고요. Nope. 7, 6, 5, 4, 3, 2, 1.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이스더치 한 잔만. 오늘 아침은 플라스틱으로 하루를 시작을 해서 텀블러에다가 받아서 사야 돼. 반성하는 하루를 가질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다 같이 나와야 돼. 오늘의 점심 도시락 진짜 다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 이 시국에 우리 플라스틱 쓰레기 먹어도 플라스틱 쓰레기를 먹는데. 플라스틱 드시나봐요. 네. 근데 저 어제 시켜 먹었거든요. 플라스틱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뭘 시켜 먹었는데요? 삼겹살이요. 삼겹살도 배달비래? 난 제일 많이 나왔던 게 곱창이었어. 곱창? 국물 나오는 거 따로, 주 이런 거 따로, 소스 따로. 맞아. 서울 시민들이 일일 하루에 30개 이상의 일회용품을 사용을 한대요. 그리고 이중 포장들도 너무 많아요. 너무 싸고 또 많아요. 싸고. 네. 응. 대형마트에 장을 보러 좀 왔거든요. 얼마나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가 나올지. 큰 플라스틱 포장 용기에 담겨 있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오늘 산 제품의 대부분이 플라스틱으로 된 용기에 담겨 있더라고요. 플라스틱으로 된 제품만 사려고 한 게 아닌데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부끄럽네요. 너무 많이 써서. 근데 사실 모든 분들이 다 비슷할 거예요. 불가항력이야, 진짜. 한번 꺼낼게요. 네. 확실히 한번 플라스틱 가계부를 작성해 보시면 무의식에 내가 썼던 것들도 플라스틱이 굉장히 많았구나, 줄일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었는데 못 줄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급습해 보겠습니다. 근데 텀블러를 들고 계시는데 와중에도 왜 텀블러를 사용하지 않고 테이크아웃 잔에서 주로 텀블러를 사용하는데 텀블러가 사실 또 휴대성이 좀 불편할 때가 많아서 잊고 갈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급하게 부득이하게 테이크아웃 잔을 쓰고 있습니다. 음식물이 제대로 분리가 안 돼 있어서 가져다 드리기조차가 좀 죄송한데, 먹다 남은 음식물들이 다 들어있는 채로 버려진 도시락 쓰레기거든요. 네. 건물 중에 혹시 가장 악명 높은 층, 2층 쓰레기는 진짜 너무 많다, 이런 층이 있나요?
교통방송. 그러니까 교통방송층 몇 층? 7층, 4층, 11층, 네. 13층. 아, 일정하게 버려주지 않고 막 버려. 무차별하게. 제2 쓰레기장이라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이 잘 몰라서 이거 방송 나가도 되나요? TBS 살신성인인데 지금? 네, 저희부터 반성하자는 의미로 나쁜 예를 극복하기 위해서 살신성인의 자세로. 이건 나쁜 쓰레기, 이렇게 되면. 이렇게 묻어 있기도 하고. 예. 그리고 또 이렇게 물을 비워야 되는데, 새 거예요? 음식물에 이쪽에 따로 여기도 오늘 점심 식사를 하고 쓰레기 하다 보면은 시간 다 돼, 진짜. 어떤 노비도 매일 해야 되는데 노비 못해. 가정도 참 문제지만 직장, 대형 빌딩 참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집에서는 또 신경을 좀 쓰는데 네. 이제 회사라고 조심을 안 하는 부분도 많고. 오전에 버렸는데도 이만큼이 또 쌓인 거잖아요. 지금 두 번째 돌고 계신 건데 건물을, 그렇죠? 지금 갔다 오면 또 있어. 뭐 어떤 이면지 쓰레기를 통이 박스 이렇게 따로 있잖아요. 그 쓰레기를 거기다 뭐 손 닦은 것도 넣지. 쓰레기 자우장 뭐 마스크도 넣고 막. 또 무섭게 생겨갖고 말 못하겠더라고. 분명히 보시면서 찔리시는 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누구라고 굳이 밝히진 않겠으나 스스로 반성하시고 앞으로는 좀 제대로 된 곳에 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뭐 일반 쓰레기들이 대부분 있는 것 같지만 중간중간에 뭐 플라스틱 쓰레기도 함께 버려져 있고, 보시다시피 라벨지가 제대로 분리되지 않은 채 다 버려져 있어요. 근데 요즘 쓰레기들 보면 절취선이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이거 분리하는데 정말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뭐 돌려서 뜯는 거 몇 초 걸리지 않습니다. 정말 뭐 5초 남짓한 시간이면 라벨지 분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확인해 볼게요. 이게 이틀은 이렇게 이틀에서 42자루가 나왔고 이틀에서 40자루가 나왔고, 저 스스로도 구성원으로서 반성을 하고, 또 반성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런 현실을 좀 잘 알려서 저희 TBS 구성원 모두가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말로만 그런 프로그램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부터 좀 바뀌자. 아유, 우리 김진현 네. 아나운서께서 정말 솔선수범 해가지고 네, 부끄러운 모습까지 다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이 영상을 보신 두 분께 많이 혼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먼저 오해하실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리자면, 원래 TBS는 플라스틱 제품 줄이기에 좀 동참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네.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뭐 사회적 거리두기, 비대면 식사를 위해서 요즘 점심 식사로 도시락을 많이 시켜 먹게 권장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반성을 하고 코로나 시대에도 지킬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지키도록 저희도 해보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다시 시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먼저 분리수거라도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갑자기 뭐가 한가득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분리배출을 잘 하시는지 네. 잘 예. 알고 계시는지 좀 저를 가리시는 건가요, 이제 다? 쓰레기.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두 분이 분리배출 한번 해보세요. 네. 얼마나 잘 하시는지. 도전! 전문가분들 앞에서 또 테스트를 받으려고 하니까 긴장이 되는데요. 이거는 비닐. 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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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플라스틱 저거 아까 거북이 생각난다. 재활용. 이것도 띄어서 따로 재활용. 재활용 안 되는 게 없는데, 저 하나도? 이거 항상 고민되더라고요. 이 재활용이 써 있는데 얘 이거 빼고 재활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재활용? 헷갈려. 플라스틱 재활용. 이사장님 표정 너무 모르겠어. 너무 재활용되는 게 많은데, 생각보다. 따라 하시는 거 아니시죠? 네, 안 따라하겠습니다. 이거 재활용. 네? 이것도 재활용. 이거 재활용 되는 거예요? 나 안 되는 거 같은데? 여기 이거 있잖아. 재활용 네. 표시 이거 재활용. 재활용 되는 건가? 응. 우선 저는 제가 해볼게요. 재활용. 네. 네. 제가 해볼게요. 네. 여기는 이런 게 묻어 있어서 재활용이 안 될 것 같아요. 라면은 묻어 있어서 안에가. 이건 일단 이걸 띄어야지 이거를. 네네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겉으로는 재활용 될 것 같은데 또 안에 이런 스프링이나 이런 금속들이 재활용 안 되지. 그러면 이러면 되지. 아, 오케이. 그럼 이거 빼고 이거는 그렇지. 재활용 이거 안 얘는 되고? 재활용. 네, 재활용 되고. 아, 앉아 계세요. 제 순서기 때문에요. 네. 이거는 뭐 재활용. 근데 이런 것도 사실 다 라베제를 떼야 되는데. 이거 네. 비닐. 이거 떼서. 자, 여기서 제가 한번 진단을 해드릴까요? 네네네. 누구 거? 제가 여기다 놨습니다. 이거는 얘만 따로 하면 재활용이 됩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분들이 종이컵이나 이런 거나 종이는 한꺼번에 버리죠. 네. 종이류에 버리면 재활용이 안 됩니다. 종이는 굉장히 얇지 않나요? 두껍지 않나요? 그러면 네. 재활용하는데 서로가 방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이 안 된다. 그래서 재활용을 하게 하면 따로. 자, 이거는 말 그대로 안에 거도 재활용이 안 되고 밖에 거도 재활용이 안 됩니다. 네. 이 안에 이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기 때문에 절대로 개봉하시지 마시고 그럼 어디에? 종량제 봉투에 봉투에. 예, 배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스티로폼이죠. 근데 스티로폼인데 우리가 아는 스티로폼하고 약간 이 기능성을 뒀기 때문에 재활용이 안 됩니다. 네. 굉장히 잘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재활용품에 한번 가볼까요? 네. 이거 다시 이렇게 다 이렇게 빼주셔야 네, 되거든요. 벗어야죠. 근데 네. 안 떨어져요, 잘. 이거 어떻게 그래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회사에다가 건의를 해주세요. 잘 떨어지는 미국 걸로. 회사에다가 어떻게 전화하지? 국제 전화. 그래서 되도록이면 한국제를 쓰시고 기업에다가 문의를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얘는 안 됩니다. 이 안에 보면 스프링도 있고 그다음에 재질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종량제 봉투에 넣어주시고 이제 이를 보면 글씨를 인쇄해놨습니다. 재활용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섬유를 만드는데 글씨가 있으면 색깔이 선명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뭐 까만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니고 노란색도 아닌 그래서 재활용에 굉장히 방해를 받는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재활용하는데 돈은 많이 들고 해놓으면 사가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재활용하기 힘들다. 그리고 이런 까만 거죠. 트레이. 네. 이거는 재활용이 안 됩니다. 까만색 플라스틱은 까만 것밖에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플라스틱으로 갖고 하얀 것도 만들 수 있고 노란 것도 만들 수 있고 뭐 저처럼 이런 자켓을 만들 수도 있는데 이거는 까만 것밖에 못 만들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재활용이 종량제 안 된다. 봉투. 저 처음 알았어요. 검정색 네. 플라스틱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저기 밖에 이물질 묻었죠. 비닐. 예, 비닐 이런 것들 때문에 더더욱 재활용에 방해를 받습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돈이 안 됩니다. 재활용을 하는데. 그래서 재활용하기가 어렵다는 거고요. 그리고 요즘 이제 보면 플라스틱들은 냉매제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물을 집어넣죠. 네. 물을 집어넣는데 안에 코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은 버리고 얘는 재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역시 제가 여기다 종량제 놨습니다. 봉투 속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칫솔. 칫솔 당연히 다 플라스틱이야 재활용될 것이다. 빨주노초 파란바예요. 그리고 여기는 그 엠보싱 있어요. 올롱볼롱. 네. 여기는 딱딱해요. 재질이 다 달라요. 그러면 이 재활용을 하면 색깔 다 벗겨, 그 올롱볼롱한 거 다 벗겨. 그 얘 칫솔을 벗겨야 돼. 흰색 칫솔로만 만들면 안 돼요. 왜 색깔? 그래도 그래서 안 요즘에는 돼요. 나무. 한 가지 재질로만 만들어진 그래도 안 나무 돼요. 그러니까 있더라고요. 나무도 나무가 재질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플라스틱이잖아요. 그러면 따로 오려주셔야 되는데 이거 오리다가 다 어디로 날아가 버려요. 그냥 안 된다고 생각해야겠구나. 재활용 안 되니까 반드시 종량제 봉투에 버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이거 진짜 궁금해요, 이거. 이거 요즘 택배에 많이 책 맞습니다. 포장이라든가 이런 데 예. 많이 오잖아요. 재활용 안 됩니다. 이게 은박지니까 뭔가 재활용이 잘 될 것이다. 근데 이중이죠. 안에 또 재질이 다르네요. 비닐이고 이 밖에 은박지고 이런 것들은 재활용이 안 된다. 그러면 종량제 봉투에 잘라서 종량제 봉투 속에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소비자들이 물건을 구매하실 때 이게 재활용이 되는 제품인가 재활용이 안 되는 제품인가 재질이 어떤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해서 물건을 구매하는 것들이 훌륭한 소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택시 시대에 굉장히 맞는 소비자인 거죠. 이게 다 미세 플라스틱인데 자르면 이게 다 바다로 가서 또 다시 걱정이에요. 아까 그 거북이 안 돼. 그리고 돌고 돌아서 또 우리한테 다 오고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공부 잘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 차원에서도 예. 좀 재활용이 잘 되는 용기들로 제작을 해주셔야 좀 쓰레기가 덜 나오지 않을까. 이거는 진짜 정책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예. 보면 되겠어. 의무적으로 무조건 뭐 홈쇼핑에서 팔았다 그러면 의무적으로 다 홈쇼핑에 수거해라. 다시 수거, 새벽 수거. 배송했다 그러면 수거해서 재활용해라. 아, 근데 왜 페트 아니고는 다 쓰레기가 되는 건가요? 페트 같은 경우 이제 이런 페트병들은 따로 모아져서 재활용률이 플라스틱의 다른 재질보다는 상당히 높습니다. 반면 페트가 아닌 것들은 따로 분류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이 재활용컵 같은 경우에는 뭐 페트로 만든 회사도 있지만 PS로 만드는 회사도 있고 이제 PP로 만드는 회사도 있는데 이게 다 섞여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분류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이거를 바닥까지 이제 보시면서 이게 페트인지 PS인지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잘못 섞여 들어가면 오히려 다른 거의 재활용률을 방해하기 때문에 이렇게 알 수 없는 플라스틱들은 그냥 다 쓰레기로 분리를 하는 거예요. 저 같은 젊은 직장인들은 아무래도 가장 가까이 있는 플라스틱이 커피 전문점에서 이 테이크아웃 잔이 가장 가깝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가 2019년도에 이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량은 약 33억 개 정도가 3억 개? 만들어진다고 그래요. 33억 개 하면 또 이제 숫자를 생각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쌓으면 지금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 정말요? 정도? 그리고 이거를 일렬로 이제 나열하면 달에 있는 토끼 만나러 네, 달에 토끼를 만들어 갈 수 있고 지구를 한 10바퀴 정도 도는 플라스틱 컵이 다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플라스틱도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이것을 각각의 분리 배출할 때 명확한 가이드라인 같은 것이 정부에서 좀 제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투명 플라스틱 페트병은 따로 분리하고 있는 것도 그런 정책의 일환으로 나온 거거든요. 좀 아쉬운 거는 너무 재활용에만 좀 집중이 된다라는 점이에요. 지금까지 만들어진 플라스틱 들 중에 단 9% 정도만 재활용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머지 91%는 사실 바다를 아까 이렇게 흘러 들어간다든지 어디에 매립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이제 태워져서 사실상 미세 플라스틱으로 다시 우리한테 돌아온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애초부터 쓰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이 함께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방금 캠페이너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윤리적인 소비 방식을 지향하는 이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들을 한번 만나봤습니다. 바로 제로 웨이스트 운동입니다. 껍데기는 달아. 어서 오세요. 저는 두 아이 엄마이자 제로웨이스트 3년 정도 실천한 양예교라고합니다. 아, 저렇게 용기를 직접 가져와서 원하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나오지 않게. 일년 쓰레기? 와. 이렇게 다 쓴 플라스틱 통을 버리고 있을 때면 알게 모르게 드는 그런 죄책감 같은 기분? 여기 표시된 이 서울의 작은 가게들은 플라스틱 줄이기 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크게는 쓰레기를 줄이는 플랫폼인 가게예요. 리필 스테이션이 주목적으로 되어 있고요. 자원을 모아서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 커뮤니티 해수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 집에서 쓰던 세제통을 가져오셨네. 저기다 다시 가져가는. 어떤 거 들고 오셨어요? 우와, 진짜 네. 저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좋다. 진짜 딱 원하는 만큼만 가지고 갈 수 있고 또 이제 불필요한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용기를 집에 있는 걸 가져와서 리필을 하면. 뭘 쓰신 건가요? 자율적으로 담는 데여서 통 무게를 먼저 여기에 재고 세제를 담아서 재가지고 세제 무게를 쓴 거예요. 계산하기 위해서. 1g당으로 팔기 때문에 그 그람 수대로 계산해서 이제 거기서 계산하는 거예요. 일일이 그러면 통을 다 가지고 오셔서 구매를 하시는 거예요? 네. 또 되게 번거로우실 것 같은데. 번거롭긴 한데 이제 이 한 통으로 계속 쓸 수 있으니까 플라스틱 쓰레기가 더 나오지 않죠. 뭐 이 정도 사면은 뭐 한 달 이상은 쓰는 것 같아요. 네. 센터에 내려고. 아, 네네네. 이것만 따로
모아가지고 자원 순환센터로 보내서 새로운 제품으로 만든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도 이게 쓰레기로 버려지는 것보다는 여기로 가지고 와서 다시 순환이 돼서 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제가 이제 환경에 좀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 같고 해서 저런 가게들이 동네마다 다 있으면 좋겠다. 해외 같은 데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뭘 시키는 분들만 한다라는 거죠. 커피랑 주방세제랑 샴푸. 제가 사실 이 샴푸 오늘 처음 샀거든요. 근데 제가 샴푸 살 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조금 사보고 생각을 좀 더 많이 살 수 있어서 좀 그렇게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 알바스토 그 새 애들이 플라스틱 먹고 되게 고통스러워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한다면 이렇게 용기에 가지고 다니는 거는 크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굳이 막 500ml, 1ml, 그러니까요. 1리터 이렇게 안 사도 되는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도 되게 현명하게 소비를 할 수 있고. 대형 유통업체에서는 그거를 작은 플라스틱 통에다 다 나눠가지고 테스트용을 줍니다. 그래서 또 플라스틱 나오죠. 여기 샘플용. 수박 하나 할게요. 국산 이거 랩에 안 씌워진 건 없어요? 안 써진 거요? 네. 내 뜯어버리면 아니 안 쌓인 게 있으면은 하려고. 요거 하나 할게요. 랩 쌓여 있는 건 일부러 안 사시는 거예요? 네, 되도록이면 안 쌓여있는 알맹이만 있는 제품을 사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살 때 옛날에는 무조건 많이 사서 저렴하게 사는 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것도 다 쓰레기로 버렸을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필요한 만큼만. 그래서 과소비도 좀 안 하게 됐어요. 그런데 뭐 중요한 거는 재래시장은 저렇지만은 마트에 가면 저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게. 예. 마트에 있는 공산품들 이 이중 포장부터 없애야 돼요. 네, 싸고 또 맞습니다. 싸는 거. 네, 맞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사장님. 종이 가방이랑 장바구니 좀 드리려고 왔어요. 그거 맞아야지. 가지고, 네. 이는 이렇게 22살 보면 중학도 네. 차 다닌다고. 그리고 봉지를 안 쓰기 위해서 장바구니 이런 뿐만 사람도 아니라 있단 말이야. 용기를 직접 근데 갖고 안 가서 사람은 또 안 들어. 네. 내가 막 뭐라 하잖아. 누가 물건 파면서 혼난 사람 봤어? 장바구니도 내가 만들어갖고 내주잖아. 그래? 나는 15년 됐거든, 이거 한 지가. 이거 비닐봉지 안 쓰기 운동을. 왜 하시는 거예요? 형님이잖아. 저런 의식 있는 사장님들도 많아져야 되는데.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장바구니하고 이런 장바구니다. 일단 내 돈 주고 한 거야. 이렇게 해서 이거 한 개 800원이야. 이따 800원이야. 내가 나눠줘. 이걸 주면은 가져갈 때는 좋아해. 근데 그다음에 또 이거 안 들고 오는구나. 고향에는 이렇게 하면 안 팔려. 소비자가 바뀌어버렸어. 그러면 당사는 자사공주로 따라가는 거야. 네, 아, 진짜 멋진 사장님이시다. 안 드셔도 돼요. 사실 비닐이랑 플라스틱을 굳이 구매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집에서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그 노력도 없어져요. 장 보고 그냥 바로 집어넣는데 사실 장 보고 나서 뜯고 분리하는 거가 엄청 쓰레기통에 힘들어요. 넣고 막 해야 되는데. 할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 주방 비누 추천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보통 이렇게 액체로 된 주방 세제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뭐 생각보다 얘네들이 또 세척력도 좋거든요. 또 고체로 된 여기 세제예요. 천연 수세미 얘는 또 자연적으로 정말 생분해 되는 거라서 거품이 나거나 이런 데는 거품이 굉장히 잘 나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잘 나네요. 일반 액체 세제처럼. 네, 훨씬 더 안전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잘 닦여요. 저도 고체 세제 사용하고 이렇게 씻고 나면 뽀득뽀득. 여기 소프넛이라는 건데 무한자 나무 열매 100% 열매예요. 얘 안에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걔가 천연 계면 활성제 역할을 해요. 세탁기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조그만 주머니에다가 얘를 넣고 끝까지 다 돌리고 빨래 넣을 때 이 주머니도 좀 열어가지고 소프넛도 건조시키고. 욕실인데요. 욕실에서 보면 요 대나무 칫솔을 저희는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저는 저거 보시면은 있어요. 대부분 이렇게 플라스틱 펌프형의 뭐 린스, 샴푸, 바디워시, 뭐 세안제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저희는 비누로 웬만하면 다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저희 집 통에는 다 플라스틱 통이었는데 부끄럽네요. 제가 또 하는 것 중에서 이렇게 비닐 용품들이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고 나면 안에 내용물이 남아있는데 저는 이렇게 물로 한번 씻어가지고 안에 물기를 다 마른 상태에서 비닐들끼리만 이렇게 배출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먹으신 건가요? 이거 한 2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정말 엄청 적게 나오시는 거다. 애초에 적게 쓰시네. 장바구니형, 텀블러형하기 너무 많이 알고 있지만 그거를 안 들고 나가는 순간 또 옛날처럼 돌아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텀블러를 못 들고 나갔다고 하더라도 내일 마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가벼운 마음을 좀 하면서 시작을 하신다면 계속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언가 있어야지 내가 환경 실천한다라는 생각에서 좀 벗어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나라 1인당 평균 비닐봉지 사용량이 연간 460개라고 합니다. 한국인의 1년에 사용하는 비닐봉지로 한반도를 70%가량 덮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다른 사람 말고 저부터 비닐 대신 좀 에코백 생활화하겠습니다. 그런데 플라스틱을 줄이려고 하는 어떤 개인적인 노력은 분명히 필요하고 바람직하지만 이게 너무 우리 일상생활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고 또 심각한 플라스틱 오염의 궁극적인 어떤 해결책은 또 그것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중요한 거는 소비자들이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싶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실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제조사랑 유통사가 변해야지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줄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 아까 같은 고체 세제 같은 경우에도 마트에 한 칸에 있으면 소비자들이 조금 더 쉽게 편리하게 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환경 선진국이라고 하는 해외의 여러 국가의 마트나 기업들은 좀 변화의 움직임이 있나요? 아까 보셨던 것 같이 그런 알맹이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러니까 디스펜서 시스템이랑 리필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특히 이제 곡류랑 콩류 이렇게 드라이된 식품에 대해서는 디스펜서라고 하는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원하는 만큼만 담아갈 수 있는 코너를 따로 이제 만들어지고 있고요. 나 아니면 이제 호주의 라고 하는 이제 큰 슈퍼마켓에서는 루프 시스템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다회용 용기에 담긴 제품을 공급해서 그 용기를 다시 회수해서 그 용기에 다시 이제 물건을 공급하는 그런 자원순환 시스템을 이제 개발해 나가겠다라고 올해 약속들을 했습니다. 너무 부러운 변화라고 생각 들어요. 우리는 소비자들이 너무 많이 애를 써야지 친환경적인 삶을 살 수가 있잖아요. 예, 우리나라는 좀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와 있다고 봐야 됩니까? 우리나라도 사실 좀 긍정적인 거는 이제 올해 5월 달에 사실 마트에서 이제 2025년까지 그 마트 내에 사용되고 있는 일회용 플라스틱을 50%까지 감축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선언을 했어요. 이제 같은 경우에도 25일부터 세탁세제랑 섬유유연제를 실제로 원하는 만큼 담아갈 수 있는 리필 스테이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년 정도 시범 운영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 시범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좋은 성과가 나오면 점차 더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고 있어서 소비자들이 조금 더 그래도 친환경 소비를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이제 막 시작돼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들이 더 많은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플라스틱 쓰레기와 관련한 정부의 정책에 관련해서 또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실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희도 일회용품 줄이는 정책이라든가 요즘 재포장 금지 정책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하고 있고요. 같은 플라스틱이라도 얼마나 양을 적게 쓰느냐, 계속 그램수를 낮추는 그런 이제 그 활동들을 꾸준히 하면서 기업에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같은 경우에도 키스 8.0인가 라벨을 아예 그 음각으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플라스틱을 원천적으로 줄여주는 거죠. 이러한 기업들을 저희들 또 열심히 홍보해주고 잘한다. 국민들도 많이 활용해 주셔야 돼요. 네. 밤 12시가 되면 더 이상 미래가 없이 멈추는 환경 위기 시계가 있습니다. 2019년 세계 시간은 9시 45분, 한국은 9시 46분입니다. 12시까지 남은 시간은 2시간 14분. 시간을 더디게 가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입니다.
여기 있는 이 지도는 그냥 지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표시되어 있는 이 가게에 간다면 플라스틱은 아마 없을지도? 네, 용기 내 캠페인 정말 인상 깊게 잘 봤습니다. 이 제로 웨이스트는 조금 유난스러운 사람들이 하는 거다 뭐 이런 생각도 갖곤 했었는데 부끄럽네요. 오늘 계속 반성의 시간인데 대신에 영상을 보면서 저도 해볼만 하겠다 뭐 이런 용기를 얻었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 같아요. 네. 너무 많은 플라스틱 속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조금 유난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한편에서 드는데요. 거창하게 하는 것보다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 용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는지 두 분께서 당부 혹은 열심히 실천하려고 의지를 갖고 있는 분들께 응원의 말씀 부탁드릴까요? 먼저 이사장님께서. 예, 저는 좀 잔소리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 국민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랬을 때 기업한테 이거를 줄여주세요, 바꿔주세요 이런 잔소리꾼이 되어달라. 네. 그리고 그 잔소리꾼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난 다음에 제품이 그렇게 바뀌었을 때는 구매해 줄 수 있는 훌륭한 소비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라벨제 잘 떼지는 걸로 바꿔주세요. 네. 뭐 재활용률 높은 플라스틱으로 바꿔주세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요구를 해야겠군요. 예. 네. 또 캠페이너님도. 네, 저도 이제 소비자들이 사실 이제 용기를 내는 게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작은 용기를 내서 플라스틱이 없이 살아보는 것들을 한 번씩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작은 용기거든요. 그래서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는 용기, 그리고 장바구니를 가지고 다니는 용기, 그리고 플라스틱에 담겨서 가져왔던 음식을 내가 가져간 용기에 담아오는 그런 작은 용기들이 합쳐지다 보면 이제 플라스틱 문제가 많이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런 면에서 김미아 이사장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불필요한 플라스틱이 발견됐을 때 그걸 또 기업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가 세상을 바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구는 인간과 동물과 그리고 식물이 함께 살아가는 곳입니다. 인간의 편리함을 위해 지구를 우리가 너무 괴롭히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생연구소는 매주 화요일 밤 10시 30분 할 말 많은 여러분의 민생 현장을 찾아갑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여기가 바로 제가 근무하고 있는 TBS 아나운서 팀 사무실입니다. 제 먹잇감이 될 TBS 아나운서 팀 막내 김상아 아나운서가 있는데요. 상아 씨 지금 책상을 보니까 지적질할 게 많아서 옆에 앉았어요. 이렇게 지금 초콜릿 저한테는 주지도 않고 이 플라스틱 용기에 담은 것도 있고. 이거는 제 거 아니고 이거 해주선배 겁니다. 아, 이렇게 바로 떠넘긴다고? 오케이. 또 거기도 물병이 하나 올려져 있네요. 제가 어떻게 버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건 제가 요즘에 또 진현 선배가 알려준 방법대로 이 라벨지를 뜯어서, 이거는 일반 쓰레기에, 이거는 플라스틱 재활용에 잘 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저는 앞으로 텀블러를 꼭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후배 교육을 이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선택. 잘 교육을 받고 있네요. TBS